그동안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군사 강국들만이 보유한 기술이었지만 한국은 오직 자체 기술력으로 이를 돌파하며 군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 잠수함은 기존 핵잠수함보다 소음이 현저히 낮아 적의 탐지를 피하는 능력이 월등하며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원자로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재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이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전기 잠수함의 한계를 넘어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초정밀 미사일과 첨단 어뢰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중에서도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핵추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핵잠수함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핵잠수함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과 일본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군사 관계자는 한국이 단독으로 핵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한국의 해군력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잠수함 기술이 한국보다 한 단계 뒤처질 것을 걱정하며 자체 핵잠수함 개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이번 핵잠수함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한미 군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군사 매체는 한국이 보여준 스텔스 핵잠수함 기술은 현존하는 어떤 국가의 핵잠수함보다도 우수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앞으로 세계 해군력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번에 개발된 핵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자산을 크게 향상시키며 향후 한국이 세계 군사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자체 개발 능력이 입증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차세대 핵잠수함 기술도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핵잠수함 개발 성공은 단순한 군사기술 발전을 넘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독자 개발 능력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감탄할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텔스 잠수함은 기존의 잠수함과 차별화된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사 자산으로 탐지 회피 능력과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소음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 특수 코팅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팅은 잠수함이 적의 소나 음파 탐지 시스템에 탐지될 확률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한국 스텔스 잠수함은 공기 무료 추진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 시스템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해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적의 감시를 피하고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탑재된 무기 시스템 역시 스텔스 잠수함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첨단 미사일과 어뢰, 그리고 기뢰를 장착해 다목적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은 적의 주요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시스템은 한국의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하며 주변국의 군사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텔스 잠수함의 개발은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정부의 국방 투자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같은 세계적인 조선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수함 설계에서부터 최종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기존의 해외 기술을 참고하거나 수입해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자립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 시스템, 스텔스 코팅 기술, 그리고 아일 시스템 등은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잠수함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배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 스텔스 잠수함의 설계와 생산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잠수함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스텔스 잠수함은 현대 해군에서 다목적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첫째, 스텔스 잠수함은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의 감시망을 피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대규모 해상 전투나 특정 지역의 해상 봉쇄 작전에서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둘째, 스텔스 잠수함은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에 매우 유리합니다.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전투 정보를 수집하며 중요한 전략적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 스텔스 잠수함은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수집은 한국의 국방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셋째, 스텔스 잠수함은 억제력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의 존재 자체가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텔스 잠수함은 이러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평화 유지와 국방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독 미 최신의 해상 초계기 트리톤 서해의 이례적 전개. 미국 해군의 최신의 무인 해상 초계기인 트리톤이 6일 서해상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해상 감시용으로 개량한 트리톤은 그간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주로 전개돼 중국군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벌여왔다. 트리톤이 서해상에 전개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또 같은 날 우리 공군의 글로벌 호크가 휴전선 인근 상공에서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개 비난에 나선 북한이 조만간 핵미사일 도발이나 서해, 북방 한계선과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한미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6일 오전 미 해군의 트리톤 일대가 제주 인근 해상을 거쳐 서해상으로 올라왔다. 트리톤은 서해상을 따라 충청 인근 지역까지 북상한 뒤 장시간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2020년에 트리톤을 처음으로 미 7함대의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이후 괌 기지와 일본의 미사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 순환 배치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영내 해상, 정찰 감시 전력의 주축으로 활용해왔다. 미 노스럽 그러먼사가 해군용으로 개발한 트리톤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해상 감시용으로 개량한 기종이다. 광역해 상초계기로 개발돼 24시간 지속해서 정보감 시정찰 활동을 펼 수 있다. 길이 14.5m, 무게 14.62톤, 최대 시속 757km, 최고 비행고도 18,288m이고 최대 작전 반경은 15,186km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트리톤이 미 칠함대 지역에 전진 배치된 이래 한반도로 날아와 서해상에서 감시 활동을 벌인 사실이 노출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도 6일 오전 휴전선 인근 상공에 전개돼 대북 감시를 벌였다. 휴전선 이남 상공에서 동서 구간을 장시간 오가면서 북한 전역의 군사적 동향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는 한 차례 32시간 이상 비행하며 최대 20km 고도에서 고성능 감시 장비로 야간 및 악천 후에도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서울시의 10배 면적을 24시간 만에 샅샅이 훑어 관련 정보를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등 어수선한 틈을 탄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첩보위 성급 무인기로 육상과 바다에서 북한의 동향을 동시에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3. 국방장관 직무대행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 되면 향후 작전의 악영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거 시행됐던 군사작전에 대한 수사가 향후 군 임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여태껏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은 없다며 만약 수행된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군 내부 또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 배경에 군 당국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우려를 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음 등으로 임무수행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것은 북한의 맞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북풍이라며 본격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군 당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은 군 당국이 수행해온 계엄 관련 훈련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만큼 계엄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 변수를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초 북한 풍선 도발에 대한 경고 사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김 전 장관이 북한 풍선 도발 시 원점 타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전에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지금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하며 주요 간부들에게 통신축선상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